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엊그제 5월 21일에 SUV의 원조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인 토요타 라브4의 신모델이 나왔습니다. 1994년에 처음 나온 라브4는 이번이 6세대예요. 이번에는 뭐 순수 내연기관 모델, 엔진만 들어간 모델은 아예 없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나온 게 특징인데, 참고로 이 라브4를 SUV의 원조라고 하는 워딩은 해외 기사들 검색하다가 보면은 다 이걸 SUV의 원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SUV의 원조는 스포티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은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지, 하여튼 저랑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SUV의 원조는 기아 스포티지다. 이거 뭐 나만 이상한 건가요? 띠리링. 자, 일단 요 신형 라브4 요거 보시면은요, 사이즈는 딱히 바뀐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4.6m 요거 같고, 혹은 조금 늘었다고는 하는데, 요거 생김새가 좀 기존 거에 비해서 좀 더 각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좀 더 세 보이긴 해요. 근데 기본 틀은 기존 모델을 약간 진화시키면서 조금 더 각지게 만든 느낌? 요런 느낌이고, TNGA K 2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기존 골격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차체 강성을 높였다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라브4는 세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 기본 모델은 육각형 요 구멍이 콩콩콩콩 뚫려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라브4의 얼굴을 좀 진화시킨 형태. GR 스포트 모델이 이번에 함께 공개가 됐는데, 요거는 그릴 밑부분이 검은색으로 온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세 보이죠. 옆에 보면은 이제 휠도 검은색으로 들어가고 붉은색 브레이크 이렇게 딱 건빨 조합으로 딱 들어가 있고 좀 달리는 차 느낌을 냈어요. 근데 요게 성능적으로도 뭐 더 세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고 디자인으로 좀 느낌만 낸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 투싼 N9 같은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라브4에서 가장 잘생긴, 우리나라에도 요거를 꼭 갖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드랜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어만 요 딱 봐도 좀 느낌이 오죠. 요거는 홈러 주행이나 캠핑 같은 거, 아웃도어 라이프 뭐 요런 거에 좀 더 특화된 건데, 앞에 얼굴도 좀 더 터프하게 딱딱딱딱 각지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 휠도 터프하게 생겼지만, 휠을 감싸는 요 휠 클레딩도 하이그로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무광 플라스틱 그대로 이렇게 둔 게, 그래서 요게 느낌이 제일 멋있지 않아요, 이게? 신형 라브4는 딱딱딱딱 각진 디자인이 요게 특징인데, 그런 느낌을 요 우드랜드 모델이 가장 극적으로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토요타에서도 요거를 좀 들여오시면 요게 좀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 오토. 차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들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들이고요. 차원은 캐피탈사와 직접 조율해서 이 조건, 이 가격 차원이 만들어냈습니다. 타사 업체와 견적내서 비교해보셔도 자신 있고요. 5월 한정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고 있으니 소렌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차원은 금융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는 차원. 6세대 신형 라브4는 순수 내연기관은 아예 없어요. 엔진만 들어가 있는 건 아예 없고, 모두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 만든 시스템은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2.5L 하이브리드 시스템, 유성기어 방식으로 뭐 직병렬 하이브리드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요거를 개선해서 적용하면서 당연히 좀 출력은 조금 더 올렸어요. 기존에는 합산 출력이 220마력이었는데 신형은 약간 올려서 226마력. 여기 사륜구동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된 사륜구동이 아니에요. 전기 전자적으로 연결된 사륜구동, 2포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뒷바퀴 사이에 40마력 정도의 전기 모터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사륜구동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합산 출력이 236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기서 이 전기 모터가 좀 더 센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달리는 요런 차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보통 좀 더 센 거 넣는데, 토요타의 경우에는 앞에는 한 170마력, 18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 들어간 것 같고, 뒤에는 5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 들어간 것 같은데, 요걸로 엔진이랑 다 해가지고 합산 출력이 320마력이나 된다고 하고 6.1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꽤 고성능까지도 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이 완속 충전 외에 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는 건데,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동그란 완속 충전구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속 충전까지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꽤 있죠. 신형 라브4도 뭐 요런 트렌드 맞춰가지고 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급속 충전이 아주 빠른 건 아니고 최고 50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배터리 용량이 23kWh라고 하니까 배터리 뭐 매니지먼트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6, 7kW 정도의 완속 충전으로 하면은 대략 3, 4시간 정도면은 완전 충전이 되는 것 같고, 급속으로 하면은 뭐 대략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득 충전을 하면은 전기 모터만으로 최고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출퇴근은 전기차처럼 이렇게 출퇴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PHEV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원래 주중에는 매일 충전하면서 전기차처럼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장거리 여행할 때 기름 넣으면서 멀리 여행 가는 요런 컨셉이잖아요. 네, 요거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번에 이 신형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V2L 기능 요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토요타에서는 이거를 V2L이라고 안 부르고 V2H 비클 투 홈 차의 전기를 집에 끌어다 쓴다라는 개념으로 비클 투 홈 V2H라고 부르더라고요. 미디어 오토. 실내도 이렇게 보면은 기존 라브4의 느낌을 좀 진화시킨 이런 느낌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전자식 계기판, 네모난 전자식 화면이죠. 물론 예전 라브4도 이제 후기형에는 전자식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바늘식 계기판이었다가 부분 변경하면서 전자식 화면 계기판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계기판을 이렇게 둥글게 감싸는 요게 있었는데 신형은 요즘 차처럼 계기판만 네모 반듯하게 딱 이렇게 세운 게 특징이고 요 안에 이제 그래픽이 좀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화면도 좀 더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아린이라는 운영체제를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하는데 요게 토요타 측 말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의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를 직접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막 눌러보면서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리뷰한 영상들이 미국 매체 중심으로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운데 화면을 막 속속들이 막 다 눌러보면서 이렇게 다루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고 유럽 쪽에 몇 개 매체도 요 신형 라브4 영상 올렸는데 계기판 화면이랑 가운데 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냥 목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면으로 된 거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유럽 쪽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는 드디어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 들어갔어요. 딱딱딱딱 하는 조그만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노브 들어갔고 그 뒤에 콘솔 박스가 이게 죽여주네.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거 운전석 쪽으로 열었다가 동반석 쪽으로 열었다가 양쪽으로 열리는 거는 뭐 예전부터 또 됐는데 이 뚜껑이 아예 빠집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뒤집어서 끼우면은 이게 또 선반이 돼. 요거 아주 끝내줘. 그리고 이제 영상을 쭉 보니까 차 전체 크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시트도 겉에 감싸는 것만 이렇게 싹 바뀐 그러니까 스킨 체인지 정도로 보여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약간만 딱딱 조절되는 거. 기존 시트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조금만 조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기존의 시트 골격과 뭐 폼 이런 것도 그대로 쓰면서 겉에 감싸는 인조 가죽인지 요것만 스킨 체인지만 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토. 신형 라브4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로에 이렇게 풀릴 예정인데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뭐 관심도 많고 미국에서도 아주 잘 팔리겠죠. 거의 뭐 베스트셀러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토요타는 당초 신형 라브4를 미국에서 만드는 물량 외에 캐나다 공장이랑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또 수출하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 수입되는 차등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매기겠다. 뭐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뒤에다가 분량 좀 늘리려고 토요타 라브4 뭐 1세대 뭐 1994년에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동그란 헤드램프 뭐 갖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뭐 요때는 진짜 귀염귀염한 뒷문짝이 없는 아주 짧은 투도어 모델도 있었고 기다란 포도어 버전도 있었고 90년대부터 전기차 버전도 있었는데 돈을 다 받고 팔았던 건 아니고 리스 형태로만 이렇게 공급했었다는 뭐 요런 얘기부터 뭐 2005년에 나온 3세대 라브4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는데 그때 뭐 제가 시승을 하면서 요때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좀 그랬는데 실내 공간은 정말 넓고 캠핑 다닐 때 정말 좋더라. 트렁크도 엄청나게 넓더라. 뭐 요런 거를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서는 분량을 좀 맞추고 막 뭐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 라브4 역사 뭐 옛날 얘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